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그 메모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AI 인프라에서 HBM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 AI 성능 지체는 다 GPU와 메모리 간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원인입니다. AI 그 컴퓨팅의 핵심 병목이 바로 프로세서와 메모리 간의 데이터 전송 속도 격차 때문이라는 얘기인데요. 그 비싼 GPU가 HBM이 바쁘게 읽고 쓰며 일하는 동안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갑니다. 이 문제를 개선시키지 못하면 생성 AI의 활용이 높아질수록 비용 누수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업체의 기술력의 피크가 AI 칩 기술력의 피크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골머리를 업체들이 쓰는 것이죠. 이는 달리 보면 프로세서 업체들이 메모리 업체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메모리 업체의 기술 수준에 AI 경쟁력이 달려 있다는 역설이 나타나면서 메모리의 중요성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이 HBM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게 바로 하이닉스입니다. 후발주자로서 마이크론과 삼성이 맹추격 중이죠. 특히 그 HBM4부터는 HBM의 맨 아래 자리한 베이스 다이가 칩 연산의 일부를 맡게 되면서 메모리 시장의 파운드리도 한 달이 걸치게 됐습니다. 그 결과 HBM4의 제작 단가는 더 올라가는 것이죠. 이 때문에 그 엔비디아도 내년 하반기에 양산될 루빈 GPU에 탑재될 HBM4 주포를 두고 하이닉스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 올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삼성과 하이닉스 마이크론 간 단가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그 경쟁 구도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반도체는 이제 국가 전략 자산입니다. 그런 분야에서 열일을 하고 있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너무나 중요한 기업들인데요. 발전의 밑거름이란 점에서 경쟁은 항상 좋은 것이지만 좀 더 전략적 그림 속에서 경쟁을 하면 우리 기업의 위상도 더 올라가고 국가 전략 자산이라는 칩 시장에서 국가의 위상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보다 큰 그림 속에서 협력할 부분은 하고 경쟁할 부분은 하는 식의 그림은 완전히 불가능할 것인가 고민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중국 때문인데요. 중국은 아직 HBM 시장에서 존재감은 레거시 D램과 비교하면 훨씬 더 떨어집니다. 미약한 수준이죠. 이미 중국은 낸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D램에서 마저도 선두 업체가 위협을 느낄 만큼 커졌습니다. 아직 그런데 HBM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죠. 하지만 최근 움직임은 좀 다릅니다. 중국의 스퍼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중국은 HBM 분야에서 보다 실용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제조 기술 중심적인 특성을 보이는 데 반해서 중국은 문제 해결 중심, 실용적인 시스템 구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가령 중국은 AI 칩 시장에서 HBM 의존도를 대폭 낮추는 솔루션 개발에도 적극적인데요. 당장 하웨이 같은 경우는 AI 추론 과정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DDR이나 SSD 등 다른 메모리에 효율적으로 분산 처리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HBM 의존도를 줄이려는 시도에도 나선 상태입니다. HBM 기술력을 추격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HBM 사용을 줄이고 더 낮은 HBM 저사양 제품으로도 최적의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시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런 식의 실험적 시도가 성공했던 게 딥시크의 가성비 AI 모델인 아론 같은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HBM에서 이런 그 개괄적 설명을 드린 이유는 최근 중국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중국에서 낸드 최강자 YMTC와 D램 최강자 창신 메모리 CXMT라고 하죠. 이 창신 메모리가 HBM 개발을 위해서 손을 잡았다는 게 내용의 뼈대입니다. 중국은 메모리 제작에 필요한 그 최신 노광 장비 등의 수입이 안 되다 보니 최신 제품과 기술 격차를 좁히려면 이전 형태와 구조와는 다른 이런저런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적층해서 데이터 처리 성능을 끌어올린 메모리인데요. YMTC는 낸드 업체로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5년 전에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낸드 제조에 선제적으로 도입했던 업체가 바로 YMTC죠. 물론 HBM에서는 D램을 최소 16개 접합해야 하므로 이 기술적 난이도가 비교적 훨씬 더 높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 자체에 대한 YMTC의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중국으로서는 CXMT가
D램을 제공하고 YMTC가 차세대 HBM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공급해서 HBM 기술력을 크게 끌어올리기 위해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YMTC로서는 CXMT와 제휴해서 HBM 기술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종국에는 D램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 국가 차원에서 보면 D램 업체 풀이 좀 더 강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HBM 기술력도 배가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그 하웨이 어센드 칩에는 그 CXMT가 만든 HBM2가 탑재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한국 업체와 비교해서 성능이 딸리다 보니 선호도는 삼성의 HBM3 등에 비해서는 낮은 상태입니다. 빨리 기술 자립이 필요하고 이 때문에 낸드와 D램 업체가 손을 잡는 등 이런저런 시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이런 시도 자체는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일전에 그 소프트뱅크와 인텔이 저전력 AI용 메모리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할 회사인 그 싸이 메모리를 설립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조직의 목표도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 대체제 개발입니다. 이 소프트뱅크와 인텔이 일본과 미국 기업이죠. 이 일본과 미국 업체가 손을 잡고 HBM과 다른 구조로 전력 소비를 줄인 적층형 D램 칩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일본 반도체는 맥이 끊기고 소부장만 남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TSMC 공장도 유치하고 그리고 이 나노 칩을 만들기 위해서 라피더스의 IBM 기술 협력 등으로 이전과는 서로 완전히 다른 형태로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그 일본이 인텔과 손잡고 HBM 대체제가 될 만한 메모리를 만들겠다는 얘기는 이 컴퓨팅의 중심이 HBM 등 메모리 중심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HBM 시장 지배력을 그 일거에 무너뜨리기 위한 다양한 신제품 개발에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손을 잡고 있다고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내 기업 간 협업 사례는 적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적지 않습니다. 삼성과 그 하이닉스 간 협업 사례는 찾아보면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기억나는 것은 리벨리온 정도입니다. 이 리벨리온은 이 사피온과 리벨리온이 합병하면서 존속회사가 리벨리온이 된 경우인데요. 이 사피온은 아시다시피 SK 계열사였습니다. 이 과거 사피온은 하이닉스 메모리를 썼고 칩 제작도 삼성 파운드리가 아니라 TSMC에 맡겼었는데요. 리벨리온으로 합병되면서 리벨리온의 의사에 따라서 HBM도 삼성 제품을 쓰고 파운드리 칩 제작도 삼성에 맡기도록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작은 사례가 이 CXMT와 YMTC 간 연구 협업을 보면서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하이닉스의 베이스 다이를 HBM4 5에 들어갈 베이스 다이를 삼성 파운드리가 만들면 안 되나, 이런 본질적 고민을 제로 베이스에서 할 때 없던 경쟁력도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HBM 시장 상황을 통해서 칩 시장의 다양한 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